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그 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컬러 휠즈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지만 이전까지 이야기한 프라이머리 휠과는 아주 다른 방향성을 가진 기능인데요. 프라이머리 탭에서 리프트, 감마, 게인은 특정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이 줄 뿐 결국 화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면, 로그 휠은 화면 전체가 아니라 내가 지정한 부분에만 영향을 주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리프트, 감마, 게인이란 이름만 보고 화면의 어느 영역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인지를 떠올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게 무슨 뜻일 것 같나? 하지만 로그 휠에서 사용하는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를 보고 각각이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을 조정한다는 것은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그 외에도 얼핏 비슷하게 보이는 두 휠을 보면 몇 가지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게인의 기본값은 1인데 반해 하이라이트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휠즈에 있는 3개의 값은 YRGB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로그 탭은 RGB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로그 탭 하단을 보면 프라이머리 휠즈에는 없는 로우 레인지와 하이 레인지라는 기능이 더 있습니다. Y값을 따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휠즈에 있는 루마 믹스가 필요가 없어서 빠진 것도 역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다른 부분들을 살펴봤으니까요. 실제 조작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두운 부분을 담당하는 섀도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웨이브폼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리프트를 움직여보면 게인을 뒤집은 것처럼 아주 밝은 영역만 고정된 상태에서 화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섀도우를 움직여보면 리프트와 다르게 어두운 영역들만 영향을 받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을 경계로 그 부분에서만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역시 차이가 있는데요. 리프트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1부터 -1까지 거의 같은 정도로 움직일 수 있지만, 섀도우는 위로는 1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반해 아래로는 -8까지 아주 큰 범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로 내릴 때 -3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만, 그 아래로 최소치인 -8까지는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드톤은 각각 위아래로 1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와 아래로 한정지어진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꺾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높거나 낮게 조정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최대와 최소가 이 정도라면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간에서 조금 어두운 부분을 기준으로 화면 전체에 영향을 주던 감마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게인이 리프트와 반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하이라이트 역시 섀도우와 반대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섀도우와 반대로 최대값이 8까지 가능하고 최소값은 -1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섀도우에 비해서 더 많은 영역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섀도우를 가장 어둡게 -8로 만들고 하이라이트를 가장 밝게 +8로 만들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들을 보니까 중간 영역이 가장 좁고 그 다음이 어두운 영역, 그리고 밝은 영역의 조절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들은 그냥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앞서 이 기능들은 프라이머리 휠즈와 아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했는데요.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의 범주를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로우 레인지와 하이 레인지를 보겠습니다. 뜻부터가 낮은 범위와 높은 범위라는 뜻인데요. 로우 레인지의 기본값이 0.333, 하이레인지의 기본값이 0.5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저 값들이 각각 섀도우와 미드톤의 경계선, 미드톤과 하이라이트의 경계선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앞서 보여드린 중간 범위가 작고 밝은 부분의 범위가 큰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3등분을 한다면 하이레인지의 범위는 0.550이 아니라 0.666이 되어야 했겠죠.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여전히 최대치로 해둔 상태에서 하이레인지의 값만 0.666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넓이가 비슷해졌습니다. 중간 부분이 좁은 이유는 아마 꺾이는 부분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우 레인지와 하이 레인지를 각각 0.333과 0.666으로 둔 상황에서 섀도우 값과 하이라이트의 값을 1과 -1로 바꿔보면 화면의 대비가 낮아져서 화면에서의 분간은 어렵지만 웨이브폼 상에서는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의 범위가 비슷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중간 부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듯 섀도우와 하이라이트 특정 값을 준 상태에서 로우 레인지와 하이 레인지를 움직여보면
화면에 노출 분포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우 레인지를 낮춰서 0에 가까워질수록 섀도우 값이 영향을 주는 범위는 줄어들고 반대로 늘리면 범위가 늘어납니다. 하이 레인지 역시 1에 가까워질수록 하이라이트의 값이 영향을 주는 범위는 줄어들고 반대로 아래로 낮추면 범위가 늘어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로우 레인지가 0, 하이 레인지가 1인 상태에서는 섀도우와 하이라이트에 어떤 값을 주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드톤의 경우는 이렇게 섀도우와 하이라이트의 범위가 줄어들수록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로우 레인지가 0, 하이 레인지가 1인 상태에서 미드톤을 최대값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움직여보면 아까 봤던 것과 달리 아주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마와 비교하면 미드톤을 움직였을 때 훨씬 더 격하게 꺾이는 웨이브폼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로그 휠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어서 로그 휠의 사용법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용법에 앞서서 몇 가지 개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정의가 필요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부디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매뉴얼을 보시면 로그 감마로 인코딩된 파일들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매뉴얼을 보시면 이름에 걸맞게 로그 감마로 찍힌 파일들을 다루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조 정상화를 위해 LUT나 커브 등을 사용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식들에 관한 소개들이 있는데요. 아직 유튜브에서 로그 감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개념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감마에 관한 글과 vs 로그 글들을 읽어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날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에서 로그 감마를 다루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로그 감마로 촬영된 화면을 다루는 방식 중 하나가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 될 감마로 먼저 변환을 한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선 아직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렉 709를 기준으로 했을 때 렉 709를 바꿔주는 LUT를 적용하고 그 이전 노드에서 오프셋 등을 움직여서 블랙의 기준을 정하고 로그 휠들을 움직여서 개조를 재분배한 방식을 말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필름의 밀도와 노출 사이의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필름 특성을 보시면 숄더랑 토우라고 해가지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모양을 따라서 S커브라고 합니다. 로그 감마에서 렉 709로 바꿔주는 개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온 LUT들 역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형적인 밝기를 보여주는 그레이스케일에서 RE4의 로그 C2 렉 709 LUT를 입혀봤습니다. 다른 LUT를 입혀보겠습니다. 소니에서 제공하는 LUT를 입혀봤고요. 필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필름 룩스에서 보실 수 있는 LUT들을 입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부 S커브를 그리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LUT만 입혔다고 끝나진 않습니다. 추가로 세밀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LUT를 기준으로 감마가 바뀌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RE의 LUT를 기준으로 앞쪽은 로그 C 감마 상태고요. LUT의 뒤는 렉 709 감마입니다. 감마가 달라지면 표현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도 달라지는데요. 로그 C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15스탑 정도라고 하면 렉 709는 7스탑 반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더 여유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진 상태에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런 이유로 많은 경우 LUT를 씌우고는 그 이전 노드에서 밝기를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서 봤던 숄더랑 토를 조정하기 좋은 방식이 섀도우와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가지고 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리프트나 게인처럼 화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움직여보면 화면의 노출 변화폭이 커서 조정에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뉴얼에선 로그 휠즈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방식이 로그 감마로 찍힌 화면을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원론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합성과 색 보정을 나누어서 진행할 때는 이런 방식이 아주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합성할 때도 가능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때문에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죠. 그렇다고 로그 감마 상태로 합성을 진행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LUT를 제외한 부분만 출력을 하고요. 그 LUT를 따로 넘겨서 합성 쪽에서도 LUT 노드를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보정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방식에 로그 휠즈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LUT 앞에 노드에서 작업할 때 꼭 로그 휠즈에 있는 기능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게 친구.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에서 저는 LUT 앞에 있는 노드들에서 프라이머리 휠즈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밝기에 관한 조정을 했습니다. 매뉴얼에서 말한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리프트 감마 게인 오프셋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리프트 감마 게인 오프셋으로 기본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로그 휠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이야. 전 로그 휠을 세컨더리 작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방식보다 이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앞서 말했듯이 로그 휠즈라는 도구의 특징으로 봤을 때 좀 더 직관적으로 접근하기가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꽤 길어졌는데요. 다른 부분보다 LUT를 맨 뒤에 노드에 놓고 작업하는 방식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색보정과 합성이 분리된 중대형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기 용이한 방식입니다. 10비트 이상의 소스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런 방식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만 8비트 환경에서는 최종 부분까지 핸들링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개조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그 감마를 쓰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고요. 로그 감마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색보정을 할 때 LUT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개조가 손상돼서 화면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